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왜 낫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한때는 튼튼했던 내 다리, 마음껏 세상을 누비던 그 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우리에 이르기까지 무릎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근육은 쉽게 자라지 않고 통증은 반복되기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순서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피해야 한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결국 무엇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무릎 건강 교과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동작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동작들을 가장 정확한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단 20분. 딱 3일만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달라진 당신의 무릎을 느껴보세요. 통증의 기억을 잊고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는 상쾌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국인 5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는다는 무릎 질환. 우리의 체중은 매 순간 중력과 함께 무릎 관절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사용이나 하체 근력의 부족이 더해지면 무릎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버티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짜인 가벼운 스트레칭과 저충격 근력 운동은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다른 무엇과도 섞지 말고 순서를 바꾸지도 시간과 횟수를 줄이지도 말고 오직 이 영상 하나에만 집중해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매일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벽이 있는 장소와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 그리고 바닥에 깔 매트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은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가볍게 짚어주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벽을 지그시 밀어보세요.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기분 좋게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자, 3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세요. 너무 강하게 밀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30초간 버티면서 내 체중이 실린 다리의 뒤쪽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한 걸음 앞으로 와서 강도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을 미는 힘과 그 힘을 버텨주는 뒤쪽 종아리의 팽팽한 저항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와 이번엔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다리를 뒤로 보내고 똑같이 벽을 밀며 왼쪽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시작. 아마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대칭이 아니기에 근육의 길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더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주세요. 손은 벽을 밀고 호흡은 고요하게 이어갑니다. 후 이 동작은 각 다리마다 30초씩 2번을 반복해야만 근육이 충분히 이완됩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마 처음 했을 때보다 텐션이 덜 느껴지실 겁니다. 근육이 조금 풀렸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 양손으로 벽을 미는 힘을 종아리가 굳건히 막아주고 버텨내는 감각,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한 번만 하고 건너뛰지 마세요. 이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를 바꿔 왼쪽을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충분한 자극을 주세요. 시작. 확실히 처음보다 종아리가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시죠?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기억하세요. 뒤꿈치가 바닥에서 절대 뜨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벽을 가볍게 잡아 중심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30초 유지합니다. 시작.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충분히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무릎이 몸 뒤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무릎이 나란히 위치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발을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의 족저근막과 종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관리해주면 보행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아 당겨줍니다. 시작. 상체를 바로 세우고 시선은 정면,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해주세요. 잡고 있는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꾹꾹 눌러주며 피로를 함께 풀어줍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의 건강을 이룹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좋습니다. 양쪽 한 번씩 더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부터 시작. 이처럼 쉬워 보이는 스트레칭도 정확한 자세, 즉 정자세로 수행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화려한 동작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압해주고 호흡은 편안하게, 몸을 꺾거나 다리를 벌리지 말고 뒤꿈치와 엉덩이를 가깝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30초간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주세요. 시작.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무엇이든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증 없는 건강한 무릎을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도 잊지 마시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벌써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허벅지 뒤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 양다리를 뻗어주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깍지를 껴 무릎 뒤 오금 부분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 발의 뒤꿈치가 하늘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발목을 꺾어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며 가슴 쪽으로 다리를 당깁니다. 30초. 시작. 숨을 내쉬면서 당기고 들이마시면서 놓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텐션을 계속 유지하며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밀어 올리세요. 그러면 종아리부터 무릎 뒤, 허벅지 뒤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며 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자극입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쪽 무릎 뒤를 잡고 뒤꿈치는 하늘을 향하게 그대로 당겨줍니다. 시작. 첫 번째 세트를 잘 해내야 두 번째 세트가 수월해집니다. 뒤꿈치는 하늘 위로, 깍지 낀 손은 가슴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며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머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 뒤쪽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오른 다리 준비, 뒤꿈치 하늘 위로. 시작. 무릎 뒤부터 종아리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시죠? 좋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곧게 펴고 머리는 바닥에 붙여주세요.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근육이 한계에 도전하며 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입니다. 힘을 내세요. 뒤꿈치 하늘 위로 그대로 당겨줍니다. 시작. 제가 뒤꿈치 하늘 위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면 스트레칭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밀어 올리세요.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반대쪽 다리는 펴주시고 머리는 바닥에, 호흡은 편안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근력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절반 스쿼트입니다. 일어서서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균형을 잡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며 의자에 앉듯 내려갑니다. 깊게 앉을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만 딱 절반만 앉으세요. 이 동작을 60초 동안 반복합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이 쉬운 동작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모든 의식을 허벅지에 집중시켜 보세요.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내 체중이 허벅지 앞, 뒤, 양옆에 어떻게 실리는지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따라하는 동작들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기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더 어려운 운동은 성과 없이 부상만 남길 뿐입니다. 기본이 실력이고 기본이 끝까지 갑니다. 가능하다면 체중을 살짝 뒤꿈치 쪽에 더 실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이 살짝 들릴 듯한 느낌이 들어도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으며 온전히 내 체중을 허벅지로 버티고 밀어내는 감각. 60초 동안 계속 유지해주세요. 다섯 번째,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발은 11자로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차렷 자세에서 양손은 골반에 얹어주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60초간 반복합니다. 시작. 올렸을 때 잠시 멈추며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십니다.
후, 후.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해주세요. 힘들다 보면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5발가락 전체를 사용하되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조금 더 힘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걷고 뛰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쓰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며 움직이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좋습니다. 끝까지 올리고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정말 별거 아닌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해낼 때 그 어떤 복잡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서서 다리 뒤로 접어 올리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가볍게 벽에 짚어주세요. 두 다리는 가지런히 붙여줍니다. 이제 오른쪽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들어 올립니다.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육의 힘으로만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며 접어주세요. 오른쪽만 60초간 반복합니다. 시작.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허벅지 뒤쪽에 힘을 꽉 주며 올라갑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만 과도하게 힘을 줘도 쥐가 날 것처럼 뻐근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 기본 동작을 내 몸에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 고무밴드를 걸고 이 동작을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의 무게, 즉 중력을 이겨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외부의 저항을 더하기 전에 내 근육과 신경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입니다. 방금 운동한 오른쪽 허벅지가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왼쪽도 똑같이 60초 집중해서 시작합니다. 허벅지 뒤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지만 닿지는 않을 정도로 끝까지 접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상체는 곧게 유지해주세요. 그냥 다리를 접었다 펴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하는 그 느낌을 찾아내야 합니다. 별도의 무게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이용해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허벅지 뒤, 힘을 놓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7번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걸터 앉아주세요. 먼저 왼쪽 다리의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의 힘으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올립니다. 마치 발 앞에 아주 무거운 것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움직여주세요. 왼쪽만 60초 갑니다. 시작. 쭉. 허벅지 앞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꽉 주세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보았던 레그 익스텐션 머신 운동, 바로 그 효과를 맨몸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들을 순서대로만 꾸준히 이행해 주시면 당신의 하체와 무릎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리를 흔드는 것과 오늘처럼 정석대로 힘을 주어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힘 주세요. 꽉. 그렇죠. 내려왔다가 다시 끝까지 올라갑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반대쪽 이어갑니다. 오른쪽 다리 준비, 60초 시작합니다. 쭉 올리세요. 꽉.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들이 솟아오르며 쥐가 날 듯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긴장을 풀지 마세요.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고 계속 상상해 주세요. 긴장을 풀지 마세요. 봐왔습니다. 우리 무릎 튼튼해져야죠. 더 이상 아프지 말아야죠. 그렇죠. 호흡 내쉬면서 후, 힘. 아주 좋습니다. 8번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매트에 다시 누워 오른쪽 무릎은 세워 구부려 주세요.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세워놓은 오른쪽 무릎 높이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더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왼쪽만 60초 반복합니다. 시작. 그냥 휙휙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리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상상하며 소리를 낼 정도로 힘을 주어 무겁게 들어 올립니다. 딱 저 무릎 높이까지만요. 올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후, 허벅지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붙여주시고 발등도 계속 당겨주세요. 이 운동을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허벅지 근육이 대신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근육까지 모두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반대쪽입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당긴 상태로 준비. 60초. 시작.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리에 힘을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내 근육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허벅지 앞쪽까지 하체 전면의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만. 잘하셨습니다. 9번째, 옆으로 누워 다리 옆으로 들기입니다.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아래쪽 팔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마치 TV를 보듯 편안한 자세입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위쪽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구리 힘이 아니라 오직 엉덩이 옆과 허벅지 옆 근육만을 사용해서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60초. 시작. 정말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하지만 움직이면서 내 다리의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너무 많이 올리면 옆구리 근육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딱 엉덩이 옆, 중둔근에 자극이 오는 지점까지만 올릴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엉덩이 옆에서부터 허벅지 바깥 라인까지 뻐근한 자극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등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야 근육의 텐션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허벅지 옆쪽에 자극이 오시죠?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균일하게 반복되는 쉬운 동작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허벅지 옆이 아주 뻐근합니다. 자, 그대로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눕습니다. 머리를 받치고 아래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펴서 준비. 60초. 시작. 많이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10초, 20초가 지나면서 서서히 허벅지 옆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다리를 올리면서 가볍게 내쉬면 됩니다. 반대쪽 손은 몸 앞쪽 바닥을 짚어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해주세요. 자,
벌써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 옆의 자극을 지금 느끼셔야 합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동작입니다. 엎드려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포개어 이마를 받쳐주세요. 코와 입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다리의 뒤꿈치를 세우고 허벅지 뒤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60초 반복합니다. 시작. 내렸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아까 했던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여주세요. 허벅지 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 후면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운동하지 않는 오른쪽 다리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단단히 붙어 몸의 중심을 잡으며 함께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의 수축을 느껴보세요. 올릴 때 짧게 호흡을 내쉽니다. 저는 지금 이 동작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동작보다 전신의 힘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반대쪽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60초 끝까지 가봅시다. 시작. 올라갑니다. 허벅지 뒤에 힘 꽉 주세요. 내 근육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텐션을 만들어내는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움직여주세요. 이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 건강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뒤 근육이 쓰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이 들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저처럼 가볍게 올리고 내리되 허벅지 뒤의 텐션, 그 힘만큼은 꽉 쥐고 놓지 마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평소에 알던 이 쉬운 동작들을 오늘 정석대로 제대로 해보니 어떠셨나요? 운동은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기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튼튼하고 건강한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20분, 단 3일만이라도 꼭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가벼운 발걸음과 자신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밖으로 나가 편안하게 걷고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는 그 당연했던 일상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값진 응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통증 없는 가벼운 발걸음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왜 낫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한때는 튼튼했던 내 다리, 마음껏 세상을 누비던 그 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우리에 이르기까지 무릎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근육은 쉽게 자라지 않고 통증은 반복되기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순서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피해야 한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결국 무엇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무릎 건강 교과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동작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동작들을 가장 정확한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단 20분. 딱 3일만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달라진 당신의 무릎을 느껴보세요. 통증의 기억을 잊고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는 상쾌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국인 5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는다는 무릎 질환. 우리의 체중은 매 순간 중력과 함께 무릎 관절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사용이나 하체 근력의 부족이 더해지면 무릎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버티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짜인 가벼운 스트레칭과 저충격 근력 운동은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다른 무엇과도 섞지 말고 순서를 바꾸지도 시간과 횟수를 줄이지도 말고 오직 이 영상 하나에만 집중해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매일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벽이 있는 장소와 바퀴가 없는 안정적인 의자, 그리고 바닥에 깔 매트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은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가볍게 짚어주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벽을 지그시 밀어보세요.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기분 좋게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자, 3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세요. 너무 강하게 밀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30초간 버티면서 내 체중이 실린 다리의 뒤쪽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한 걸음 앞으로 와서 강도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을 미는 힘과 그 힘을 버텨주는 뒤쪽 종아리의 팽팽한 저항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와 이번엔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다리를 뒤로 보내고 똑같이 벽을 밀며 왼쪽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시작. 아마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대칭이 아니기에 근육의 길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더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주세요. 손은 벽을 밀고 호흡은 고요하게 이어갑니다. 후 이 동작은 각 다리마다 30초씩 2번을 반복해야만 근육이 충분히 이완됩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마 처음 했을 때보다 텐션이 덜 느껴지실 겁니다. 근육이 조금 풀렸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 양손으로 벽을 미는 힘을
종아리가 굳건히 막아주고 버텨내는 감각.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한 번만 하고 건너뛰지 마세요. 이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를 바꿔 왼쪽을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충분한 자극을 주세요. 시작. 확실히 처음보다 종아리가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시죠?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기억하세요. 뒤꿈치가 바닥에서 절대 뜨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벽을 가볍게 잡아 중심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30초 유지합니다. 시작.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충분히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무릎이 몸 뒤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무릎이 나란히 위치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발을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의 족저근막과 종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관리해주면 보행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아 당겨줍니다. 시작. 상체를 바로 세우고 시선은 정면,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해주세요. 잡고 있는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꾹꾹 눌러주며 피로를 함께 풀어줍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의 건강을 이룹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좋습니다. 양쪽 한 번씩 더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부터 시작. 이처럼 쉬워 보이는 스트레칭도 정확한 자세, 즉 정자세로 수행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화려한 동작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압해주고 호흡은 편안하게, 몸을 꺾거나 다리를 벌리지 말고 뒤꿈치와 엉덩이를 가깝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30초간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주세요. 시작.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무엇이든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증 없는 건강한 무릎을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도 잊지 마시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벌써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허벅지 뒤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 양다리를 뻗어주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깍지를 껴 무릎 뒤 오금 부분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린 발의 뒤꿈치가 하늘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발목을 꺾어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며 가슴 쪽으로 다리를 당깁니다. 30초. 시작. 숨을 내쉬면서 당기고 들이마시면서 놓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텐션을 계속 유지하며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밀어 올리세요. 그러면 종아리부터 무릎 뒤, 허벅지 뒤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며 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자극입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쪽 무릎 뒤를 잡고 뒤꿈치는 하늘을 향하게 그대로 당겨줍니다. 시작. 첫 번째 세트를 잘 해내야 두 번째 세트가 수월해집니다. 뒤꿈치는 하늘 위로, 깍지 낀 손은 가슴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며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머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 뒤쪽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오른 다리 준비, 뒤꿈치 하늘 위로. 시작. 무릎 뒤부터 종아리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시죠? 좋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곧게 펴고 머리는 바닥에 붙여주세요.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근육이 한계에 도전하며 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입니다. 힘을 내세요. 뒤꿈치 하늘 위로 그대로 당겨줍니다. 시작. 제가 뒤꿈치 하늘 위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면 스트레칭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밀어 올리세요.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반대쪽 다리는 펴주시고 머리는 바닥에, 호흡은 편안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근력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절반 스쿼트입니다. 일어서서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균형을 잡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며 의자에 앉듯 내려갑니다. 깊게 앉을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만 딱 절반만 앉으세요. 이 동작을 60초 동안 반복합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이 쉬운 동작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모든 의식을 허벅지에 집중시켜 보세요.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내 체중이 허벅지 앞, 뒤, 양옆에 어떻게 실리는지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따라하는 동작들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기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더 어려운 운동은 성과 없이 부상만 남길 뿐입니다. 기본이 실력이고 기본이 끝까지 갑니다. 가능하다면 체중을 살짝 뒤꿈치 쪽에 더 실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이 살짝 들릴 듯한 느낌이 들어도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으며 온전히 내 체중을 허벅지로 버티고 밀어내는 감각. 60초 동안 계속 유지해주세요. 다섯 번째,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발은 11자로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차렷 자세에서 양손은 골반에 얹어주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60초간 반복합니다. 시작. 올렸을 때 잠시 멈추며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십니다. 후, 후.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해주세요. 힘들다 보면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5 발가락 전체를 사용하되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조금 더 힘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걷고 뛰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쓰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며 움직이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좋습니다. 끝까지 올리고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정말 별거 아닌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해낼 때 그 어떤 복잡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서서 다리 뒤로 접어 올리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가볍게 벽에 짚어주세요. 두 다리는 가지런히 붙여줍니다. 이제 오른쪽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들어 올립니다.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육의 힘으로만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며 접어주세요. 오른쪽만 60초간 반복합니다. 시작.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허벅지 뒤쪽에 힘을 꽉 주며 올라갑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만 과도하게 힘을 줘도 쥐가 날 것처럼 뻐근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 기본 동작을 내 몸에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 고무밴드를 걸고 이 동작을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의 무게, 즉 중력을 이겨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외부의 저항을 더하기 전에 내 근육과 신경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입니다. 방금 운동한 오른쪽 허벅지가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왼쪽도 똑같이 60초 집중해서 시작합니다. 허벅지 뒤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지만 닿지는 않을 정도로 끝까지 접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상체는 곧게 유지해주세요. 그냥 다리를 접었다 펴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하는 그 느낌을 찾아내야 합니다. 별도의 무게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이용해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허벅지 뒤, 힘을 놓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7번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걸터 앉아주세요. 먼저 왼쪽 다리의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의 힘으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올립니다. 마치 발 앞에 아주 무거운 것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움직여주세요. 왼쪽만 60초 갑니다. 시작. 쭉. 허벅지 앞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핵심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꽉 주세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보았던 레그 익스텐션 머신 운동, 바로 그 효과를 맨몸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들을 순서대로만 꾸준히 이행해 주시면 당신의 하체와 무릎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리를 흔드는 것과 오늘처럼 정석대로 힘을 주어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힘 주세요. 꽉. 그렇죠. 내려왔다가 다시 끝까지 올라갑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반대쪽 이어갑니다. 오른쪽 다리 준비, 60초 시작합니다. 쭉 올리세요. 꽉.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들이 솟아오르며 쥐가 날 듯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긴장을 풀지 마세요.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고 계속 상상해주세요. 긴장을 풀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우리 무릎 튼튼해져야죠. 더 이상 아프지 말아야죠. 그렇죠. 호흡 내쉬면서 후, 힘. 아주 좋습니다.
8번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매트에 다시 누워 오른쪽 무릎은 세워 구부려 주세요.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세워놓은 오른쪽 무릎 높이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더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왼쪽만 60초 반복합니다. 시작. 그냥 휙휙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리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상상하며 소리를 낼 정도로 힘을 주어 무겁게 들어 올립니다. 딱 저 무릎 높이까지만요. 올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후, 허벅지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붙여주시고 발등도 계속 당겨주세요. 이 운동을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허벅지 근육이 대신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근육까지 모두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반대쪽입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당긴 상태로 준비. 60초. 시작.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리에 힘을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내 근육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허벅지 앞쪽까지 하체 전면의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만. 잘하셨습니다. 9번째, 옆으로 누워 다리 옆으로 들기입니다.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아래쪽 팔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마치 TV를 보듯 편안한 자세입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위쪽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구리 힘이 아니라 오직 엉덩이 옆과 허벅지 옆 근육만을 사용해서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60초. 시작. 정말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하지만 움직이면서 내 다리의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너무 많이 올리면 옆구리 근육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딱 엉덩이 옆, 중둔근에 자극이 오는 지점까지만 올릴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엉덩이 옆에서부터 허벅지 바깥 라인까지 뻐근한 자극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등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야 근육의 텐션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허벅지 옆쪽에 자극이 오시죠?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균일하게 반복되는 쉬운 동작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허벅지 옆이 아주 뻐근합니다. 자, 그대로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눕습니다. 머리를 받치고 아래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펴서 준비. 60초. 시작. 많이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10초, 20초가 지나면서 서서히 허벅지 옆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다리를 올리면서 가볍게 내쉬면 됩니다. 반대쪽 손은 몸 앞쪽 바닥을 짚어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해주세요. 자, 벌써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 옆의 자극을 지금 느끼셔야 합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동작입니다. 엎드려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포개어 이마를 받쳐주세요. 코와 입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다리의 뒤꿈치를 세우고 허벅지 뒤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60초 반복합니다. 시작. 내렸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아까 했던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여주세요. 허벅지 뒤,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 후면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운동하지 않는 오른쪽 다리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단단히 붙어 몸의 중심을 잡으며 함께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의 수축을 느껴보세요. 올릴 때 짧게 호흡을 내쉽니다. 저는 지금 이 동작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동작보다 전신의 힘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반대쪽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60초 끝까지 가봅시다. 시작. 올라갑니다. 허벅지 뒤에 힘 꽉 주세요. 내 근육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텐션을 만들어내는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움직여주세요. 이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 건강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뒤 근육이 쓰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이 들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저처럼 가볍게 올리고 내리되 허벅지 뒤의 텐션, 그 힘만큼은 꽉 쥐고 놓지 마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평소에 알던 이 쉬운 동작들을 오늘 정석대로 제대로 해보니 어떠셨나요? 운동은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기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튼튼하고 건강한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20분, 단 3일만이라도 꼭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가벼운 발걸음과 자신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밖으로 나가 편안하게 걷고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는 그 당연했던 일상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값진 응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통증 없는 가벼운 발걸음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왜 낫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한때는 튼튼했던 내 다리, 마음껏 세상을 누비던 그 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우리에 이르기까지 무릎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근육은 쉽게 자라지 않고 통증은 반복되기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순서와 정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피해야 한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결국 무엇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무릎 건강 교과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동작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동작들을 가장 정확한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단 20분. 딱 3일만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 스스로에게 도전